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철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 최북단에 있는 해산이라는 도시예요. 중국과의 국경 바로 옆이죠. 자라면서 저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우리 고향의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제 키보다 높이 쌓인 눈더미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 작은 아파트 안은 항상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부모님이 성공한 식당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른 가정보다 여유가 있었죠. 저는 배고픔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TV나 냉장고 같은 사치품도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제가 위대한 수령과 노동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칭찬하셨죠. 14살 때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죠. 집회, 자원봉사,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학습 세션 등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북한은 천국이었고 우리는 김씨 일가의 자애로운 통치 아래 살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확신했어요. 대학에서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의 주체사상, 자력갱생에 대해 배웠죠. 저는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고 교수님들은 저에게 중요한 정부 직책을 목표로 하라고 격려하셨어요. 너는 우리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졸업 후에 국가안전보위부에 지원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이곳은 내부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엘리트 기관이었죠. 저는 엄격한 신원조회와 훈련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제 충성심은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처음 장교 제복과 배지를 받던 나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며 최고 지도자를 섬기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어요. 보위부에서 보낸 초기 몇 년은 정말 흥분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종종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일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것이 제 소명이었고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어요. 상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빠르게 승진했어요. 20대 후반에 이미 저는 제 수사팀을 이끌고 있었죠. 우리의 임무는 반사회주의적 행동을 근절하는 것이었어요. 금지된 외국 미디어를 보거나 중국이나 남한으로 불법 전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어요. 체포할 때마다, 자백을 받아낼 때마다 개인적인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순수하게 지키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부패한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부끄러워요. 징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기꺼이 보려고만 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 구금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일반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고위 관리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저는 의심이 생기는 걸 거부했어요. 저는 제 정체성 전체를 정권에 충실한 종복이라는 것에 맞춰 만들어 왔거든요. 그걸 의심한다는 건 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초기에는 저는 헌신적인 장교의 모범이었어요. 헌신적이고 의심 없이 제게 맡겨진 신뢰에 걸맞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때 누군가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줬다면 저는 믿지 않고 웃어넘겼을 거예요. 북한은 제 고향이자 제 전부였어요.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하물며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정권에 맞서 일한다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은 평범한 다른 날들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저는 새벽 전에 일어나 빳빳하게 다린 제복을 입고 본부로 향했죠. 평양의 거리는 조용했고 몇몇 일찍 일어난 사람들만 서둘러 직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익숙한 자부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 직위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그 자부심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 아침 제 첫 임무는 나만 드라마를 보다 걸린 대학생을 신문하는 거였어요. 이건 흔한 일이었죠. 서방의 거짓말과 선전에 현혹된 젊은이들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일상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젊은 남자를 데려왔을 때 뭔가 달랐어요. 그는 대부분처럼 움츠러들거나 자비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맑고 두려움 없는 눈으로 제 시선을 마주했죠. 왜 이 불법 비디오를 봤지? 제가 요구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보고 싶었어요. 그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나라 밖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세상이 어떤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의 말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처럼 충격적이었어요. 잠시 저는 말을 잃었죠. 물론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진실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아니면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그 불편한 느낌을 떨쳐내고 신문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작은 의혹의 씨앗이 심어졌죠. 그 씨앗은 곧 제 전 세계를 뒤엎을 힘으로 자라날 거였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은하라는 이름의 여자를 감시하는 거였죠. 그녀의 파일을 본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사진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나와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어요. 감시를 시작하면서 저는 은하가 이른바 기쁨조의 일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엘리트들을 위해 선발된 여성들이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은하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은하가 통금 시간 후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규정에 따라 저는 조용히 그녀를 쫓아갔죠. 그녀는 저를 강가의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거기서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에 담긴 날것의 고통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생각도 않고 저는 그림자에서 나왔죠. 괜찮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은하는 휙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제발요. 그녀가 애원했어요. 보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잠깐 혼자 있고 싶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걸 보고하지 않을게요. 말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게 은하가 자신의 삶의 끔찍한 진실 그리고 제가 충성을 맹세했던 정권의 핵심에 있는 부패를 천천히 밝혀나가는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설령 그것이 당신의 조국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말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은하의 비밀이 무거운 돌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은하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들통나면 그녀는 확실히 죽을 거였죠.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만약 우리가 잡히면 어쩌죠?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좁은 제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손님들을 대접하시며 따뜻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국가안전보위부에 들어갔을 때 자랑스러워하시던 아버지의 얼굴도요. 제가 정말 지금껏 믿어온 모든 걸 배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은하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애원하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철수 씨, 제발요. 이 아이는 살아야 해요. 여기서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하를 탈출시키기로 했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평양의 어두운 거리를 걸어갔어요. 모든 그림자가 적을 숨기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소리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성철이의 엄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은하와 제가 몇 주 동안 짜낸 계획이 이제 실행될 순간이 되니 너무 허술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우리가 잡히면 어쩌죠? 실패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대동강 근처 약속 장소에 다가가니 은하의 작은 몸이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준비됐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접선자가 기다리고 있는 철도 차량 기지를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으스스하리만치 조용했고 가끔 순찰대만 지나갈 뿐이었죠. 발소리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골목이나 문간으로 숨어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거기 서시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성철이가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서 있는 걸 보고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을까요? 넌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철수야. 그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반역이라고. 내가 이렇게 낮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 저는 은하를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어요. 성철아, 제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오, 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가 으르렁거렸어요. 넌 우리가 믿는 모든 걸 배신했어. 그리고 뭐 때문에? 이창녀 때문이야? 그의 잔인한 말에 뒤에 있던 은하가 긴장하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우리는 속았어, 성철아. 내가 본 것들.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진실. 잠깐 동안 그의 눈에 의심의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거짓말은 그만해. 너희 둘 다 체포한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항복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고문과 투옥, 어쩌면 처형까지 당할 수 있었죠. 저는 은하와 그녀의 뱃속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어요. 성철이에게 달려들어 그를 부리에 습격했죠. 우리는 총을 두고 몸싸움을 벌였고 은하가 비명을 질렀어요. 총이 발사되었고 그 소리가 텅 빈 거리에 메아리 쳤어요. 옆구리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성철이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죠. 그는 충격에 빠진 채 저를 쳐다봤고 그의 제복에 피가 번져갔어요. 미안해. 제가 속삭였어요. 정말로 그 말을 의미했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때 제 친구였으니까요. 일어난 일을 곱씹을 시간이 없었어요. 은하의 손을 잡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빨리 철도 차량 기지를 향해 달렸어요. 멀리서 고함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탈출이 발각된 거죠. 옆구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저는 참아냈어요. 이제 와서 실패할 순 없었으니까요. 차량 기지에 도착하자 우리의 접선자가 멈춰선 기차에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둘러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은 힘을 다해 은하가 기차에 오르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제가 따라 오르려고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죠. 은하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철수 씨, 저는 그녀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불빛과 사이렌 소리를 봤어요. 시간이 없었죠. 가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지금 가야 해요.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안 돼요.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접선자가 이미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봤어요. 살아요. 제가 그녀에게 외쳤어요. 기차가 속도를 내며 밤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의식을 잃기 직전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은하는 안전할 거예요. 그녀의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는 마침내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좋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서울의 밝은 불빛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니 평양의 조용한 밤의 어둠이 떠올랐습니다. 소음, 인파, 상점마다 가득한 음식과 상품 등 모든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때때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준석을 만나기로 한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는 준석은 언제나처럼 친근한 미소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착 상담사로 배정된 준석이는 낯선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철수.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준석이가 맞은편에 앉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적응 중이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요. 준석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잘하고 있어. 정말. 어제 면접은 어땠어? 나는 어색했던 그 만남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별로 안 좋았어요. 지원서에 탈북자라고 적힌 걸 보고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매니저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느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유감이네요. 준석 씨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편견과 오해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죠. 북한에서는 제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존경도 받았어요. 여기서는 마치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준석이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혼자서는 식당에서 음식 주문도 못했잖아요. 이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지하철을 타고 면접까지 보는 널 봐라.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물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세상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도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준석,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여기 온 거?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습니다. 그건 너만이 대답할 수 있어, 철수. 하지만 난 내가 옳았다고 믿어. 여긴 안전해. 북한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을 자유와 기회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경험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요. 잘 됐네요. 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하는 미나라는 친구예요. 둘이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도 하고 두렵게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탈출한 북한 정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고 대중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준석이 안심시켰어요. 그냥 생각해봐요. 미나는 언제든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할 테니까. 준석은 제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최신 뉴스와 대중문화에 대해 알려주며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의 인내심과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걸어가던 저는 익숙한 교차로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왼쪽에는 조용하고 안전한 새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미나가 일하던 인권 사무소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었던 걸까? 어떻게 하면 은하의 희생을 기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선택지를 고민하는 동안 선선한 밤바람이 내 머리를 스쳤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안에서 목적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심호흡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결연한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